중인 강의실의 문이 빼꼼 열리더니 그 틈으로 영림이 고개를 내밀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다. 늦잠 탓인지 얼굴에 붓기도 채 빠지지 않았고 어깨 너머까지 단정하게 길었던 헤어스타일도 대충 똥머리로 바뀌어 있었고 커다란 안경도 쓴 탓인지 눈동자도 조그매져 있어 평소의 영림과는 전혀 색다른 얼굴을 본 동기들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낄낄거렸다. 그때 또랑또랑한 목소리의 경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저기요, 여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 보시는 분 같은데. 경희가 던진 농담에 학생들은 모두 웃음이 터졌고 영림은 어느새 얼굴이 빨갛게 변해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둘러 자리를 찾아가 앉는데 옆에 있는 짝꿍 윤서는 영림의 행색을 보고 웃음이 터져나와 고개를 숙인다. 라면 먹고 잤어요? 머리는 또 왜 그래? 자신을 보고 웃는 윤서를 보고 영림도 마음을 놓은 듯 같이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멀리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각각의 사정으로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일은 왕왕 있어 별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영림의 지각 사건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다. 개강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다 보니 이제는 서로의 어색함도 없어지고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들처럼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평소에도 외향적이지 않았던 영림도 자신을 향한 웃음이 불편하지만은 않았는지 차분하게 수업 준비를 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매일 이렇게 편하게 하고 와야겠다. 그래, 우리끼리 있는 건데 이제 편하게 와. 영림을 향해 돌아보면 웃는 윤선의 얼굴에도 안경이 쓰여 있었다. 윤선 씨가 안경 끼는구나. 나도 밤새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화장도 못 하겠고 렌즈 챙기는 것도 귀찮아서 안 되겠더라. 윤선은 웃으며 영림에게 바나나 우유를 하나 건네어 준다. 아침 못 먹었죠? 그럴 것 같아서 하나 더 샀어요. 오, 땡큐. 자, 그만 조용하고 다시 수업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물속에 깊이 잠수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몸속의 장기, 그 중에서도 폐 또한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 잠시의 웃음으로 졸음을 쫓았던 학생들은 강사의 설명에 다들 깜짝 놀란 표정이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수영을 하거나 잠수할 때는 몸이 좀 이상하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저는 바다에서 잠수를 하다가 귀에 압박을 느끼면 침을 좀 삼키거나 톡을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던데요.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이 신체의 변화를 계속해서 느끼면서도 계속 잠수하는 게 얼마나 무리가 가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죠. 맞아요. 저도 조금만 괜찮아지면 바로 또 물에 들어가고 했어요. 물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수심 10m당 자신의 폐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m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지상에서 폐 용량의 3분의 1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상에서 무리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우니까 그만큼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무리가 오는 건지 아시겠죠? 어느새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조금 전의 장난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물놀이 하면 기껏해야 한두 시간 하는 거지만 물질하러 바다에 들어가면 적어도 3-4시간, 길면 대여섯 시간씩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위험하시겠어요? 그때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렸다. 강사가 서둘러 수업을 마치자 학생들은 서둘러 강의실을 벗어나고 있었다. 지각 걱정에 쉬지 않고 뛰어왔던 영림은 수업이 끝나자 긴장이 풀렸는지 졸음이 쏟아져서 곧바로 책상에 엎드렸다. 모두들 나가고 없는 빈 교실에 혼자 교실을 지키고 있었고 때마침 커튼이 바닷바람에 날려 나풀거리고 있었는데 그 덕분인지 혼자 엎드려 있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이어질 수업에는 말순 해녀가 다시 강단에 섰는데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직접 다 들고 왔다. 다양한 장비들을 손수 바닥에 깔아놓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의 그 큰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다들 앉아만 있지 말고 이리로 다 와봐라. 어대 물질을 교실에 앉아서 할 기가. 말순의 호통에 학생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말순의 호통은 이어졌다. 버뜩버뜩! 오늘 배울 게 많아서 늦장 부릴 시간도 없다. 버뜩하고 다음 거 또 배워야지. 교단 앞에는 얇은 고무옷, 두꺼운 고무옷, 태왁, 물안경, 고무모자, 납과 벨트, 오리발, 호메니와 비창 등 채취기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선생님, 이거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맞다. 여기 있는 거는 외국에서 만든 그 레자용이 아니고 헨여들스라고 한국서 만든 거다. 학생들은 우르르 몰려들어서 해녀 용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기록하고 있었다. 옛날에 물질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하셨어요? 지금은 세상 참 좋아졌지.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렸을 때니까 반스만 입고 가슴 다 내놓고 했지. 그때는 그래 했다. 물 소중히 한 17, 18 이때쯤 입었지. 이래 멜빵 같은 게 이래 하나로 된 거. 그렇게 입으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뒤로는 우에가 다 가려지게 조끼처럼 만들어 입었다 아이가. 다 큰 아가씨가 가슴 보인다고. 그 뒤로는 뭐 고무 옷으로 바뀌가고 그랬지. 물 소중이를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갖고 내가 안 만들고 해녀 언니 아들 중에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우리가 잡은 거 언니 아들한테 주면서 옷하고 바꿔 입고 그랬지. 그때 옷 만들어주던 언니 아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막 벌시로 다 세상 데리고 가고 없다. 학생들은 말순의 말에 괜히 숙연해졌지만 말순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 언니 아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 좋아진 건 뭐 꿈도 못 꿨을 기다. 옛날에는 물질하다가 옷 갈아입는 게 육수로 힘들었거든. 그때는 저 밖에 있는 굴 안에다가 나무 주워다가 불 때우고 그어서 몸 녹이고 배고프면 뭐 쭉 먹고 그랬지. 그러면 씻는 거는요? 목욕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집 가서 씻고 그랬지. 근데 어느 날에 젊은 신사 양반이 무슨 거지들이 모여있는 줄 알고 굴 앞까지 와서 물어본 기야.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그때 할매들이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신사 양반이 부산시에 가갖고 상황 설명을 하고 그랬더만. 그제서야 시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고 해가 해녀 탈의실을 안 지어줬나. 그때 그 할매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 그 어르신들 거를 대대로 물려받은 거지.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이 해녀 탈의실 이거는 어째 되겠노? 말순이 툭 던진 말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괜히 표정이 어두워져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써야죠. 우리가 앞으로 청소도 잘하고 때 되면 페인트 칠도 새로 하면서 오래오래 써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중에 잘 나서서 얘기하지 않던 영림이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다들 놀래는 눈치였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림의 등을 토닥였다. 야, 말이라도 그래 해주니까 고맙다. 광안리 해변에는 바다를 찾은 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었다. 바닷바람을 즐기며 백사장을 걷는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가족들, 다양한 강아지들을 데리고 온 애견인들. 해내학교 동기생들은 백사장 한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빵과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자려고 누워서 내일 출근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더라니까.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반차 쓴다고 할까? 이 생각부터 했다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영림과 윤서는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두 분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예상 없이 훅 들어온 경희의 질문에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녀요. 회사에서는 무슨 일 해요? 회계, 영업, 디자인? 왠지 칼 같은 스타일로 엄청 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시키는 일은 다 해요. 봉급쟁이들이 다 그렇죠.
윤서는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싫은 듯 말을 돌렸다. 아, 저는 요즘 일 쉬고 있어요. 저는 그 의류회사에서 일했어요. 어쩐지 평소에 패션 스타일이 좋더라니까. 아까 아침에는 처음 본 사람이라더니? 아니, 아침에는 그러니까 그게 아, 괜찮아요. 아, 나 이제 한동안은 패션에 관련된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난처해 하는 경희를 보고 다들 조용히 미소를 띄었다. 점심시간 다 끝나가네요. 얼른 강의실로 가요. 동기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를 털고 자리를 정리했다. 파란 하늘에 그림 같은 흰 구름들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아, 날씨가 좋으니까 수업 가기가 더 싫네. 그러게. 날씨가 공부하면 안 되는 날씨네. 아, 파라솔 그늘에 누워서 낮잠 한숨 딱 때리면 좋겠네. 영림씨, 오전 내도록 엎드려 자놓고 또 잠은 무슨 잠이에요? 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동기 일행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백사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강사는 칠판에 태왁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자, 태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수강생들은 다들 처음 들어보는지 웅성웅성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 태왁은 해녀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 태왁이라는 것은 기성품으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해녀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공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에 태왁을 만들던 재료와 요즘에 태왁을 만드는 재료는 조금씩 다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마다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각각 개성과 특징이 다양합니다. 태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꼭 무슨 외국어 같아요. 그죠? 그게 제주 지방의 사투리라서 더 그렇게 들릴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태왁도 공통적으로 물에 뜨는 부위 역할을 하는 태왁과 채취한 물건을 담는 망사리, 망사리와 태왁을 잇는 끈과 테두리로 만들어집니다. 아, 저번에 우리들의 블루스 보니까 한 집에는 핸드폰을 비닐에 꽁꽁 싸서 태워기 담아두던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강사는 아무 말 없이 경희를 노려보고 있다. 경희가 제풀에 꺾여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아니,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담아두기만 해서가 아니라 해녀는 몸에 납을 달고 있고 물에 뜨려면 오리발질을 계속 해줘야 해서 물속에 있을 때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나왔을 때 잠시 숨을 고르거나 바닥 물건을 살필 때 태왁을 잡은 채로 몸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왁은 해녀 자신의 작은 섬이자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녀에게 있어서 태왁은 신랑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강사의 농담에 수강생들은 살며시 미소를 띠며 칠판을 바라봤다. 자, 그럼 다들 저를 따라서 태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고 단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선 태왁 그 천을 감싸 단단하게 묶고요. 강사의 설명을 따라 태왁 만들기가 시작되었고 수강생들은 서로의 태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보았다. 망사리를 연결하고 테두리와 망사리를 연결하면서 조금씩 태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수강생들은 손으로 태왁을 만들면서도 입을 쉬지 않고 놀리고 있었다. 강사가 계속해서 태왁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수다산매경에 빠진 수강생들은 이미 말릴 수가 없었다. 강사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설명을 보충하고 있었다. 태왁의 크기는 해녀의 계급에 따라서 틀리고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망사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태왁을 달아서 서로 다른 해산물을 구분해 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수강생들은 각자의 태왁을 완성 마쳤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수강생들은 각자의 태왁을 완성했다. 태왁을 아는 채로 기념사진도 찍고 서로의 태왁을 나란히 세워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SNS에 업로드도 하고 서로의 계정을 알려주고
연락처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좋아요를 누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강의실에서 일방적인 강의에 지쳐있던 수강생들은 서로의 태왁을 만들면서 돕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쩍 더 가까워진 느낌이 느껴지고 있었다. 다음에는 이 태왁과 함께 첫 입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 태왁 꼭 지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 한 장 찍죠? 예? 저 수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굳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많이 찍으면 좋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수강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강사 주변을 둘러싼다. 평소에 사진을 취미로 하던 윤미가 어느새 커다란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경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남천 해녀학교 우리 동기들 모두 행복합시다. 사진 프레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어지는 수업은 외부 강사의 인명구조 교육 시간.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강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만큼 딱딱한 말투로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하였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지금 바닷물 안에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에는 함부로 말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긴 알겠는데요. 수업을 꼭 그렇게 딱딱하게 하셔야. 지금 말씀하시는 수강생분은 에너지가 조금 넘치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할 때 시범조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감정에 앞서 행동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사고를 더 키우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사의 설명에 수강생들은 강한 수긍을 하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자, 이번에는 심폐소생술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남경희 수강생이 나오셔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털썩털썩 경희가 걸어 나오자 다른 수강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 앞에 있는 더미 보이시죠? 남경희 수강생께서 이 더미에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다른 분들도 잘 들으세요. 외부 강사의 설명이 시작되고 경희는 강사를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다. 계속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 반복해서 하다 보니 경희도 점점 더 지쳐갔다. 점점 땀이 줄줄 흐르고 점점 머리가 산발이 되었다. 경희가 망가지는 모습 덕분에 수강생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외부 강사의 안내에 따라 다른 수강생들도 교대로 더미의 심폐소생술 실습을 했다. 모두들 쉽게 잘 따라하지 못하는데 유독 윤서는 심폐소생술을 너무도 잘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외부 강사의 칭찬과 함께 수강생 전원의 큰 박수를 받았지만 윤서는 멋쩍은 듯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지금 연습하는 위기의 상황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내 가족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나의 노력으로 생존을 늘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윤선이 손을 번쩍 들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수강생 동기들도 깜짝 놀라 윤선을 바라봤다. 해녀를 하기 위해서는 수상 인명 구조 교육을 따로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면 훨씬 좋죠. 이 해녀학교 교육이 모두 끝난 뒤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수업 마치고 잠시 이야기 나누시죠. 선생님, 너무 차별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윤선 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 강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경희의 말을 자르고 수업을 진행했다.
수상 인명구조에 관심 있으신 다른 분들도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입수한다고 들었으니까 다들 나가셔서 몸 풀고 준비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강생들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해져서 우렁찬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드디어 물에 들어간다는 말에 수강생들은 다들 신이 나서 들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제각각 준비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있었고 서로 잠수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돕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분위기였다. 뭐 어디 놀러 왔나? 에? 물에 들어가는 게 뭐 장난이야? 말순 해녀에게는 강의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카리스마가 있었다. 호랑이 같은 호령에 수강생들은 죄다 얼음이 되었다. 아무리 얕은 물에 들어가더라도 긴장하고 집중해야지. 입은 딱 닫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해라. 해녀들은 무조건 하나같이 움직여야 된다. 누가 지시를 하면 신속하게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는 기다. 말순 해녀의 지시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자 옆에 있던 조교 해녀가 분위기를 푼다. 자, 오늘은 다른 거 없이 간단하게 태왁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 태왁을 끌어안고 헤엄도 쳐보고 태왁을 끌고 다녀도 보고 하면서 태왁이랑 친해지도록 하세요. 자, 입수합시다. 수강생들은 말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한 명씩 입수를 했다. 말순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수강생 다들 물에 들어갔는데 영림만 그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림의 시선에는 초점이 나간 듯했다. 조교가 영림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말순이 손짓으로 조교를 말렸다. 말순은 영림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바다를 바라봤다. 뭔 생각하노? 바다가 겁나나? 영림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말순을 바라봤다. 그래, 다 말 안 해도 된다. 어디 뭐 속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래도 이 바다라는 건 마음이 넓어갖고 네가 육지서 하던 걱정들, 육지서 흘리던 눈물들 그거를 다 받아주니까나 딱 들어가면 막 그 생각을 다 씻어준다. 말순의 말에 영림은 고개를 끄덕인다. 바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물질하고 나오면 몸이 대갖고 막 밥 먹고 돌아서면 바로 잠이 오픈다. 밤새 속상해하면서 생각할 힘도 없고 한숨 푹 자고 일을 하면 또 물에 들어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막 시간 금방 간다. 그러니까네 마음 편하게 묵고 한번 들어가 봐라. 영림이 다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쉰다. 그럼 뭐 내랑 같이 들어가 보자. 할매 손 꼭 잡고 들어가면 걱정할 것도 없다. 알겠지? 말순이 한참을 영림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영림이 고개를 끄덕인다. 조금 전 수업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어 보이던 영림이 갑자기 이상해지자 동기생들은 다들 안 보는 척하면서도 영림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영림이 말순의 손을 잡고 바다로 다가오자 그제서야 다른 동기들은 물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눈 감지 말고 할매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가는 기다이. 말순의 구호에 따라 영림은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알싸한 바다향이 몸을 감쌌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바다 위로 나와 태왁의 몸을 기대해 눈을 뜨니 모든 동기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 영림을 바라보던 말순도 밝게 웃고 있었다. 영림은 태왁에 기댄 채로 그 주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동기생들도 자유롭게 헤엄치기 시작하고 해녀학교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